자, 감정평가인데, 여러분, 우리 부동산 가치, 우리 밖에 보면요. 여러분 딱 보고 저게 가격이 얼마인가 알기 잘 어렵죠? 네, 가치 추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요, 가격 가면 공인중개사 바로 대답을 못해요. 예? 뭐 현장 가보고 확인도 해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데, 그래서 이 감정 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가치를 추계하는 작업이 감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뭐 건물도 있으니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얼마냐? 이것을 판정을 해서 가액, 화폐액 얼마냐?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은 467페이지에 이 감정평가 활동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제도상 분류에 자, 감정평가의 주체입니다.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 평가예요. 우리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요, 국가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 평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 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이것을 공인평가라고 해요. 즉, 어때요? 국가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잖아요.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 기관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특히 뭐냐면 경매물건. 여러분 경매 법원에 가면요,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평가를 받아 경매시장에 나와야 돼.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나 공매. 또 국가가 보유한 재산, 국유지 있죠. 이걸 처분할 때도 반드시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돼. 신문 공고를 통해서. 자, 이런 것은 필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의사, 자유로운 임의의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죠. 이때 담보대출 물건 평가받는 것은 임의적 평가.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물인데,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평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공익평가면은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사적 이익 목적,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평가한다. 이런 것은 사익평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 법규에 정해진 대로 평가는 법정평가가 있어요.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토지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이런 것은 법에 정해진 평가입니다. 법정평가.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 기술상 분류를 보면요,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단독평가,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평가를 하면 이것은 합의제, 공동평가, 합의제 평가라고 해요. 또 감정평가사에 관련해서 전문성 수준에 따라, 자,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평가하는 건 1차 수준의 평가. 근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죠. 2차 수준의 평가, 그런 것은. 근데 평가의 전문가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몇 차? 3차 수준의 평가. 전문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3차가. 전문성 수준에 따른 우리가 분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우선 469페이지로 가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현재 대상 물건의 상태가 어떠하냐, 평가 대상 물건, 또 제한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부착 여부, 또 부동산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냐, 불법 점유되고 있느냐 아니냐, 점유 뭐 이런 거,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 현황. 자, 현황평가인데 그럼 시험 지문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시험 지문에는 당연히 거기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여러분 앞으로 교재를 읽다 보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우린 전문용어로 감칙이라고 해요. 감칙. 줄여서 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6조. 6조가 뭐냐 하면 현황 기준 원칙. 자, 뭐를 원칙으로 한다? 현황 기준 원칙이다. 자, 그럼 6조에 가면은 1항, 뭐 2항이 나오는데 이 1항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우선 어떻게 돼요? 출제를 또 한번 했었죠. 1항. 자, 감정, 그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469페이지에 그 박스. 보면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이용 상황은 거기 보니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뭐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공법상 제한이죠. 시험 문제는 또 공사법상 이렇게 물어보래요. 공법상을 공사법상 이렇게 또 출제를 합니다. 주의 좀 해두시고 여기 1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를 우선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2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은 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 1항, 2항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1항은 한번 출제했어요. 27회 시험에. 자, 1, 2항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조건부 평가 또 소급 기한부가 나오는데 과거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사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과거잖아요. 이미. 이러한 것에 어떻게 돼?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판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슨 평가? 소급. 과거로 가니까 소급 평가. 미래로 옵니다. 자, 가까운 미래 도래가 확실하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1년 후 아파트 준공해서 입주가 된다. 도래가 확실하죠. 네? 투자의 타당성을 여러분 평가할 때 도래가 확실해.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항상 원칙은 뭐다? 원칙은 뭐 원칙? 현황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한부 평가도 있는데 미래는 미래예요. 자,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에 뭐죠? 불확실한.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무슨 평가? 이걸 조건부 평가.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60년 준공해서 60년이 경과됐어요. 60년 경과하면 노후화가 많이 됐겠죠.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몰라.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몰라. 이거 뭐죠? 불확실한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겠죠.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하죠. 철거 실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고 철거 실현 가능하고 합법성을 띠고 있으면 평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바다 메워서 평가하는 거. 이런 것은 평가를 못해. 예?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럴 때 철거를 가능하잖아요. 그럼 철거를 뭐 한다? 전제. 건물에 뭐를? 실현이 가능하니까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한다? 아직 철거는 안 됐지만 철거한 것처럼 본다 얘기예요. 철거를 전제로 하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전제로 하니까 건물이 없다고 보고, 건물이 있지만은 건물이 없다고 보고, 건물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건 낮이죠. 낮이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 또 요즘에 이런 게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아직 해제 안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만간 해제될 것 같아.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뭘로? 또 아직 안 됐지만 전제로 해서 토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가치가 개발 제한구역 상태보다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해제를 전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항상 무슨 원칙? 현황 원칙 제6조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조문 1항, 2항 잘 봐두세요. 또 여기 또 법조문 또 많이 냅니다. 작년에도 제7조를 또 출제를 했어요. 그 제7조 472페이지에 거기 제7조가 나오는데 요걸 또 작년에 2항, 3항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많이 내는데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요걸 출제했다는 얘기죠. 제7조가 뭐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돼. 자, 개별 물건 또 요 기준 원칙 뭐가 붙었어요? 뒤에 등. 그럼 1항 볼까요? 제7조 1항 보면 뭐가 나온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1항이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1항이. 예? 그런데 2항, 3항, 이 사항이 중요하지. 여기, 요걸 많이 내잖아요. 시험 문제는 요 2, 3, 4항이야. 시험 문제는. 자, 요 등이 있죠? 이 등이 뭐? 2, 3, 4항이야. 등, 붙은 게.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온다? 우리는 둘 이상.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는 묶어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뭐한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다르죠? 하여야 한다. 1항에 보면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원칙이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은 요거예요. 1항이. 그러니까 여기 무슨 평가? 일괄. 작년에 또 출제했잖아요. 2항, 3항이 작년에 출제 또 했어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거든요. 19회 시험 처음 출제를 했어요. 우리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일괄 평가. 자, 거기 예제 보면요. 구분 소유 건물에서 땅, 대지와 건물을 뭐? 묶어서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 또 임목, 나무죠.
임목과 산지가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만 보세요. 하나의가 나오죠. 요거는 위에는 둘 이상이고 여기는 뭐다? 하나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에 있는데 여기 1필지의 토지, 1필지의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근데 도로에 이 전면에 붙은 전면 부분과 후면 부분에 있어서 도로 전면은 뭐를 이용해요? 상업용으로 이용을 한다. 도로의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뭘로?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그럼 가치가 어디가 비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업용 비싸겠지. 이렇게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건 싸고. 그러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하나의 물건인데? 이때는 요거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요, 과대평가가 되고요.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뭐다? 과소평가되잖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가치가 달리하는 부분이 좀 크다. 그럼 이걸 서로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자, 네 사항 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거는 구분평가, 요거는 구분평가고 요거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 일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요건 구분평가. 요거는 뭐다? 부분평가 사항. 자, 이런 얘기죠. 1필이 토지인데 이 부분이, 토지 일부분이 도시 계획 시설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토지를 뭐 한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했을 때 보상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요거 평가할 때는요, 토지 일부분 평가해서 뭐 구분을 가면 안 돼요. 요거는 요 전체, 토지 이 전체를 기준해요. 요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 평가. 요거는 전체 기준이 아니야. 요거는 따로따로 평가해. 전체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가끔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소유자가. 그런데 건물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뭘로 가요? 경매 갈 거 아니야. 소유자가 다른데 그럼 경매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건물 한꺼번에 못 평가하면 안 되지. 소유자가 다른데 그때는 어떻게 돼? 토지 제외해서 뭐만 평가해야 돼? 건물만 평가해야지. 그런 경우 부분 평가. 그런 경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예. 자, 그런 경우도 좀 있다는 거. 가끔 경매 물건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도 좀 나오던데, 하여튼 이런 거 용어. 근데 우리는요 지금 시험에 사례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보면 법조문 있죠. 법조문을 계속 출제해.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어요. 26회, 27회, 또 작년 30회 또 출제했어요. 법조문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지문의 몇 항? 2항, 3항, 4항.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473페이지에 부동산의 가치의 정리 들어가기 앞서서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기준 시점 아까 우리 보면 나오는데 요 용어가 또 출제를 많이 해요. 기준 시점.
작년 시험에도요, 출제 또 했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591페이지 보시면 그게 중간에 기준 시점에 확정할 때 2번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 나와요. 찾았죠? 자, 기준 시점은요, 또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또 나와. 제2조 제2호에 보면요, 대상 물건, 여러분 대상 물건 하면 앞에 감정평가 대상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상 물건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또 제9조 작년에 여기서 정답 또 여기서 출제했죠. 제9조 2항. 제9조 2항에 보면요, 기준 시점은 요걸 출제했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뭐 한다? 완료한 날짜. 자, 여러분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는요, 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4월 24일이다. 예? 오늘. 그럼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날짜는 4월 25일이다. 그러면 기준 시점은 언제? 완료한 오늘 4월 24일. 그예요. 하여튼 완료한 날짜인데,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요걸 작년에 뭐 한 줄 아세요?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또 여러분 24일은 또 이렇게 냈어요. 감정평가 의뢰일.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죠. 24일은 또 그렇게 출제했어. 하여튼 기준 시점이 하여튼 많이 나와.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완료한 날짜인데, 다만 또 있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여러분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또 뭐가 된다?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요거거든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요건데, 시험 문제는요, 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출제를 해. 그럼 보면요, 한 번도 안 보면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말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 좀 약간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문맥이 맞아요. 또 그렇게 또 출제를 많이 해요. 또 아까 여기서는 또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죠. 감정평가 의뢰한 날짜도 아니고, 또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날짜도 아니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날짜도 아니다. 하여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시험 문제 하여튼 말을 막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럼 기준 시점은 아까 항상 기준 시점은 현재가 원칙. 예? 기준 시점은 현재가 원칙인데 뭐 있다? 아까 재판생의 문제일 땐 과거. 예? 과거일 수도 있고, 또 투자의 타당성 평가할 땐 또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 현재가, 현행 기준 원칙이니까 현재가 원칙. 그렇지만 과거도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예외죠. 결국은 원칙은 현재. 그 기준 시점이 가끔 또 우리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미리 한번 확인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다 보면 기준 시점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요 개념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올해 시험에 여기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2번 출제했는데 가치, 가격 요게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치와 가격 구분하는 거. 예,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부분하고 또 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 개념 가치 형성 원인 또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 관련해서 가격의 원칙인데 요 내용에서 우리가 제2장이죠. 챕터 2장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 작년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출제했는데 올해는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27회, 30회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제가 보기엔 올해는 지역 개별에서 출제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개념은 나올 수 있어요. 인근지역 개념. 인근지역은 29회도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그런 28회는 또 동일수급권 개념. 그래서 개념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6문제 출제하는데 평가이론에서 그중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어디서? 평가의 3방식에서. 그래서 평가의 3방식인데 작년 시험에 거래 사례 비교법 2문제. 그쪽에서 그리고 어디서 수익하는 법 1문제, 3문제. 요즘 계속 3문제인데 작년 시험은 좀 쉽게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좀 보면요 한 20초도 다 20초 정도 걸리는 문제 출제했어요. 좀 쉽게. 근데 계산 문제는요 우리는 공부하면 쉬운데 이게 또 숫자에 또 약하면은 또 시간이 없으면 안 풀면 되지. 그리고 또 매년 출제되는 게 뭐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또 올해 또 출제되는 감정평가의 규칙 있죠. 이 규칙 지금 규칙에 법조문이 있어요. 그 법조문 용어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요거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규칙. 규칙의 1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문제, 그리고 평가의 3방식에서 3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제2장 부동산 가치 이론에서 1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래서 원래 6문제가 평가이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거 배운 것은 지금 법조문 배우는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우잖아요. 요것은 뒤에 가서 또 배우는 거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그 우리 6문제 나오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시험에 나오는 걸 요걸 집중하시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